그녀는 잡지를 즐겨봅니다. 그는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를 사랑한다면 시내21과 무제한 영화 감상 어플리케이션 마이 캐치온을 함께 만나보세요. 지금 무비 마니아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입니다.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실체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파장도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겨레 캐스트는 가장 뜨거운 현안 윤창중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정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알만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고된 참사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김정철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추행 사건의 실체가 궁금한데요. 윤창중 대변인이 토요일 회견에서 여자 인턴 허리를 툭 한번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는 엉덩이를 잡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자필 서명까지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진실은 어느 쪽이 가까운 곳일까요? 아무래도 뭐 본인이 미국에서 들어온 직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불러다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정황을 물었을 때 본인이 ong덩이를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진술 내용을 보면서 직접 자필로 서명을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들어오고 난 직후에 뭐 전국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 윤창중 전 대변인이 잘 모를 때였지 않습니까? 초기에 했던 진술이니까 더구나 본인의 서명이 있었으니까 그게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게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초반에는 비교적 이제 사실에 가깝게 본인이 진술을 했다가 어쨌든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당하고 일단 본인의 뭐 사회적 지위가 다 추락한 데다가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게 뭐 경질당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든 아니면 여기서 하든 조사를 받고 자칫하면 그 법정에까지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정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윤창중 씨 생각은 아마 미국에서 그 엉덩이를 만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증이 없다. 그 피해자라든지 피해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증거 책임은 사실 미국 수사기관에 있는데 그럴 경우에 안 밝혀지면 사실은 이제 그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 성추행 사건의 쟁점 중에 하나가 호텔방으로 과연 윤창중 대변인이 여자 인턴을 불렀느냐 아니면 본인 주장대로 여자 인턴이 찾아와서 방문을 열어줬느냐 이런 부분일 것이고요. 또 속옷을 과연 입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속옷까지 벗고 있었던 차림이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사실관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 역시 저는 왜 진술을 바꿨느냐 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하고 허리를 툭 쳤다는 거 굉장히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다른 이제 성추행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고 또 이 알몸을 보였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희롱의 증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사실관계는 결국 본인이 처음으로 민정수석실에 밝혔던 내용 그게 더 사실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호텔 바바리맨이 출연했다 뭐 이런 논평도 나오고 있던데요. 속옷을 입고 있었던 것하고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하고는 차이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워싱턴인데요. 그 전에 방문을 했던 뉴욕에서도
여성 인턴을 호텔방으로 불러서 술을 시켜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시켰다. 또 뭐 나가려는 사람에게 그냥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뉴욕에 있는 그 한국 총영사관의 그 공보관이 한국 언론인들하고 어제나 오늘 이렇게 쭉 통화했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거기서 그 공보관이 본인이 그 뉴욕에 있는 인턴들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인턴 한 명이 와서 울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만 윤창중 대변인이 방으로 불러서 술을 시켜달라라고 해서 시켜줬다라는 내용하고 네, 그리고 그 인턴의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그 인턴이 나가려고 이제 술을 시켜주고 불쾌한 기분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가려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네, 술 한잔 하자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추태를 부리는 게 좀 사실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 사실관계는 윤창중 대변인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결국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법당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건이고요. 네. 자, 미국에서 과연 이 사건을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논란이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뭐 미국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빨리 조사해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좀 수사의 속도를 높이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뭐 빠르다면은 뭐 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는 어느 정도 1차 조사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윤창중 그 피의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나갈까요? 미국에서 글쎄요. 부르면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 갈 걸로 보십니까? 가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안 가고 이러면은 그쪽에서 이제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자,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성추행 사건일 텐데요. 자,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서 급히 도망친 그런 대목이죠. 예. 이 부분은 이남경 보수석이 귀국을 종용했다 이렇게 주장한 윤창중 대변인의 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대통령 일정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남겨둘 수 있느냐. 그래서 본진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었다. 들여보냈다는 예, 얘기네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 지시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미국 법에 따르면 무슨 사법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네. 자, 문제는 그 지시를 과연 어느 선에서 했을 것인가. 그 보고를 받은 허태열 비서실장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될 대목인데요. 일단 이남규 홍보수석이 혼자 결정했을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무도 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의구심이 의문이 있죠? 있습니다. 예. 이남규 수석의 업무 스타일이 본인이 뭘 이렇게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매사에 신중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사람이죠. 봐야죠. 예. 네. 거기다가 또 이건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미 결과 성과를 언론에 알려야 될 중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업무를 중단시키고 한국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는 그건 홍보수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변인 두 사람 중에 윤창중 대변인만 미국을 따라갔죠. 네, 예, 그러니까 대변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당히 있을 수 없죠. 예, 있을 수 없는 예. 일이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예고된 참사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마디로 언론과 정치권을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노태우 정부 말년에 아마 1992년 정도일 겁니다. 그때 청와대 정무비서실의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세계일보 정치부로 복귀를 해서 세계일보 정치부장까지 지낸 다음에 1997년
그 대통령 선거 때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의 특보로 또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특별 보좌역이라는 예, 얘기죠. 그렇게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김대중 그때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고 난 뒤에는 그때 실력자이던 권노갑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이분한테 부탁을 해서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문화일보에서 칼럼을 써 오다가 이번 대선 때는 이제 대선 직전에 본인이 관두고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적극적으로 또 도왔죠. 종편 이런 데서. 네, 그렇게 논평을 하다가 네. 전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서 발탁이 된 거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예. 자, 이 교수들 중에 정치 쪽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을 폴리페서라고 예. 하는데요. 윤창중 대변인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만든 말이 있습니다. 네. 저널리스트. 예. 앞에다가 이제 정치를 붙여서 폴리널리스트다. 예, 이제 예. 이런 비판을 하고 했는데.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최 윤창중 씨를 발탁한 배경이 뭘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김종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그 여러 사람이 추천했다,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로 그룹에서 추천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선발한 사람으로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 이전부터 특히 2007년부터 그때 대선 한나라당 경선 후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부터 밀접하게 도와줬다라고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밀히 도와줬다는 예, 것이죠. 예. 캠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정황 중에 하나가 2011년 그 윤창중 씨가 썼던 칼럼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2009년 어느 날 자기가 박근혜 그때 한나라당 의원이죠. 박근혜 의원을 만났다. 카페에서 찻집에서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MB하고 박근혜 의원이 많이 다툴 때였거든요. 사이가 안 좋을 때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본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박 대표께서는 MB에게 협력할 건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렇게 신비주의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명박하고 잘 협력해서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정권을 이어받도록 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창중 씨는 굉장히 긴밀했던 거죠. 자, 이번 사건은 좀 상당히 엽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교포사회에서는 한국에서는 여성의 허리를 툭 치면서 성공해라, 잘 해봐라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비난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번 사건이 어떤 그 권력 관계가 배경이 된 어떤 성적 괴롭힘 또는 성추행 사건이 측면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윤창중 씨가 그 기내석에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남양 우유를 옆에 두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윤창중 대변인이 마지막 행사가 이제 워싱턴에서 경제인들과 조창 간담회였잖아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인턴을 성희롱 아침에 하고 난 뒤에 참석했던 건데 그 현지 시간으로 8시 반인가 이렇게 아침이죠? 8시 아침에 했었는데 거기 참석한 사진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있었습니다. 이 경제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상이 재벌 총수들이 거기 쭉 참석했는데 어느 특정 그 총수한테 인사를 하는데 윤창중 씨가 90도로 절을 해요. 네, 아주 깍듯이. 예,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윤창중 씨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경제인한테는 재벌 그룹 총수한테 이렇게 90도를 했던 사람이 네. 이번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인턴 직원한테 대해서는 기자회견 때 항상 인턴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가이드라고 했고 거기도 가이드. 예, 네. 내용을 보면은 또 본인이 걸핏하면 그 가이드를 혼을 냈다 이렇게 네.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하인 취급을 했고. 예, 좀 강하고 돈이 있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비굴하고. 공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힘없는 인턴 직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군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참 씁쓸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번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파장,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 과제 정도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통령의 독선적인 인사 부분입니다. 청와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을 발탁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계속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수준 이하의 인물들이 앞으로도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청와대의 전체적인 역량 그리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윤창중 대변인은 물론이고 청와대 이남기 홍보수석, 또 호텔 비서실장, 그 밖에 수석 비서관들은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의 판단 착오 그리고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 이것을 지금 이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인지 참 걱정입니다. 아예 정권 초기에 청와대 참모들을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대폭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보수의 품격 문제가 있습니다. 윤창중 씨는 보수 논객으로 활약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발탁이 됐습니다. 저는 보수 세력의 품격이 이 정도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 논객이었던 윤창중 씨가 저지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보수 세력은 좀 더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정권의 요직을 맡지 못하도록 보수 세력이 앞장서서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창중 사건을 집중적으로 짚어본 한겨레 캐스트 2013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철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한용이었습니다.